안녕하세요, 선생님.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구입니다. 노후에는 한 푼이 아쉬운데 부부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무조건 20%나 깎이는 게 말이 되나요? 저출산 시대에 결혼을 장려한다면서 결혼 유지가 불이익인 제도를 왜 그냥 두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무조건 20% 감액하는 부부감액, 형평성 위배와 재정부담, 어르신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가요? 오늘은 부부감액 제도의 문제점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공적연금에는 각종 감액 제도가 존재합니다. 은퇴 후 재취업해서 일정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 수령액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 연계 감액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무조건 20% 감액하는 부부감액제도, 현재 이와 같은 감액제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불합리하다며 제도의 개선과 폐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2024년 현재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은퇴 후 재취업하는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삭감 규모가 해마다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돌파했고, 이 제도로 삭감된 국민연금 가입자는 1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지난해 60만 명에 육박했고, 감액 금액도 연간 50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감액은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의 43.2%가 20%씩 감액당하고 있고, 부부감액을 폐지하려면 매년 약 2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부부감액으로 기초연금이 무조건 20% 줄어든 가구가 4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부가구는 주거비 등을 공동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덜 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부부감액 제도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같은 2인 가구라도 부부가구만 감액 대상이고, 가족 구성원이 모두 기초연금 대상인 부녀, 모자 등의 가구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90세 어머니와 66세 아들로 구성된 2인 가구는 감액 대상이 아닌데요. 이는 부부감액의 형평성 위배 소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민 의견을 수렴했을 때도 부부감액 제도를 없애달라는 의견이 두드러졌습니다. 물론 정치권에서도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해서 위장이혼도 감내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하면서 함께 사는 게 죄도 아닌데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무조건 깎다니, 문서상으로 위장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잔인한 현실이 아닌가라고 반문했고, 이후 민주당에서는 부부감액을 기초연금에 의무 적용하는 것은 노인빈곤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부부감액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고, 김남국 의원도 2023년 부부감액 제도를 비롯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부부감액의 폐지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43%에 이르는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수급액이 늘면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부부감액이 폐지되면 연간 2조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부부가구와 단독가구 간의 급여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과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평성 위배와 재정부담, 어르신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처럼 정부의 곳간이 바닥날 위기에 재정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논리는 얼핏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이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2056년 연금기금의 고갈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해 연금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제도의 폐지는 후순위 과제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감액제도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페널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국민연금 수급자 절반은 월 4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때문에 고령자들은 재취업을 해야 할지 연금을 온전히 받는 것이 이득일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실정이고, 국민연금 연기감액제도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크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고 부부감액제도가 위장이혼을 부추기고 있다는 웃지 못할 비판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이 감액제도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의욕을 꺾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이상 징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의가입자와 이미 계속 가입자의 탈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전업주부 등이 노후를 위해 임의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임의계속 가입자란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여력이 있는 분들이 국민연금 월 급여액을 높이기 위해 지급 연령이 될 때까지 임의적으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임의가입이나 이미 계속가입을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훌륭한 재테크 상품이기 때문일 텐데요. 최근 탈퇴자가 늘고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탈퇴자가 2017년 8,622명에서 2022년엔 2만 명 정도까지 증가했고, 임의계속 가입자 탈퇴자는 2017년 13,741명에서 2022년엔 3만 5천 명 정도까지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의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즉 추납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추납제도는 추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훌륭한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가 높았고,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 때문에 현재는 추납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높았던 재테크 상품인 추납 신청자 증가세가 2022년부터 왜 갑자기 둔화된 것일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부양자 소득 요건의 강화와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시의 불이익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국민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33.4% 정도가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를 바보로 만드는 현재의 연금정책 구조개혁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불합리한 감액제도는 남겨두고 연금보험료만 올리는 연금개혁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연금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핑계로 제도 개선을 미루기엔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다는 점 검토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